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79회차 일본 J리그 6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J리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경기가 원래는 7경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시화 대 오이타의 경기가 취소가 돼서 토요일에는 총 6경기가 펼쳐집니다. 일본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석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승, 무, 패 접근과 핸디캡 혹은 언더, 오버, 투트랙 접근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이번 79회차 일본 J리그 현미경 분석 역시 일반 승, 무, 패와 언더, 오버, 투트랙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는 사포로 대 사간도스의 경기입니다.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J리그 13위, 사간도스는 15위로 상당히 액면가만 보면 팽팽한 경기 양상이 예고가 되는 경기입니다. 해당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2시에 펼쳐지기 때문에 배트맨에서는 10분 전까지 판매를 하겠죠. 13시 50분까지 구매를 하셔야 하는 게 1번 삿포로 대 사간도스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J리그 5경기 3승 2패로 그래도 초반 흐름보다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직전 FC 도쿄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당시 제가 이 경기를 추천을 드렸을 때는 사포로 사이드를 추천을 드렸고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오버 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사포로가 한 골 차로 석패를 하는 바람에 분석이 아쉽게 빗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 도쿄 대 사포로 경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포로가 아무래도 타이트한 전방 압박 축구를 구사하다 보니까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포기하고 카운터 어택 역습을 추구하는 팀이죠. 사포로의 실점 장면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뒷공간이 열리면서 FC 도쿄의 스루패스 한 방으로 실점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의 압박이 좋지만 그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경우에 상당히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게 되고 역습, 카운터 어택을 추구하는 팀들에게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실점을 하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FC 도쿄 원정 같은 경우에는 비록 1대0, 0대1로 석패를 했지만 골 결정력만 살렸다면 충분히 삿포로가 1대1 동점까지는 만들 수 있었던 경기라고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삿포로의 경기력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고 올 시즌 삿포로의 특징으로는 홈에서 그래도 성적이 원정보다는 괜찮다는 점입니다. 홈에서는 4승 4무 6패로 원정에서 4승 2무 8패를 거둔 것보다 상당히 승점도 많이 쌓았고 활용 면에서도 홈에서는 20골이나 넣은 반면 원정에서는 15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평균을 내봤을 때 홈 경기에서 경기당 1.42골, 실점은 1.71골로 원정보다 공수에서 상당히 화력과 수비력이 괜찮아지는 게 바로 사포로입니다. 따라서 사포로가 홈에서는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찾은 데이터에 의하면 올 시즌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 J리그 18개 팀 중에서 삿포로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 6위에 뽑혔을 정도로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삿포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간도스와의 최근 6경기 전적을 따져봤을 때 삿포로가 6전 전승 천적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원정에서 2대0, 3대0 완승을 거뒀을 정도로 사간도스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니는 게 바로 삿포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삿포로의 J리그 최다 득점 2위, 안데르송 로페즈 선수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아라노 타쿠마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 결장으로 지금 사간도스전에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가와사키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던 선수가 이 타쿠마 선수인데 지난 FC 도쿄전에서 경고 한 장을 받아서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합니다. 따라서 사포로의 어떤 득점력에 있어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 사포로인데 홈에서 경기를 펼쳤을 경우에는 득점 가능성이 14%나 증가하는 게 바로 사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간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J리그로 따져봤을 때 5경기 1승 4무로 지금 4연무 뒤에 직전 경기에서 센다이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4연무 늪을 탈출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어웨이 성적을 따져봤을 때 홈에서는 3승 5무 6패, 최근 5경기째 홈에서 승리가 없는 반면 원정에서는 2승 5무 5패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홈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간도스입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경기당 득점 1골, 실점 1.14골로 득점은 저조한 편이지만 그래도 실점이 홈에서만큼은 1.14골로 수비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반면 원정에서는 실점이 1.5골로 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게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간도스의 어떤 실점 장면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봤을 때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쇼패스로 빌드업을 하는 팀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쇼패스 상황에서 무려 11골이나 내줬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5골을 내줬습니다. 그러한 점을 비춰봤을 때 사포로가 전방 압박 그리고 쇼패스 상황에서 지금 9골이나 넣고 있고 크로스 좌우 측면에서 올리는 크로스 상황에서도 9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사간도스가 약한 점을 공략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포로의 수비 약점이라고 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세트피스 상황.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사포로가 무려 10골이나 내줬는데 사간도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단 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포로의 약점이 세트피스 상황, 세트피스 수비에 있는데 사간도스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했다는 점은 사포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인사이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패스 상황에서 무려 11골이나 실점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사포로의 장점이 쇼패스 상황에서 그리고 크로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근 상대 전적이 6전 전승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천적다운 면모를 보이는 것도 이런 구조적인 상성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1번 경기 같은 경우엔 저는 사포로 사이드를 보고 사포로의 승, 그렇지만 사간도스가 최근 4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상당히 패배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쿠마 선수, 아라노 타쿠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사포로가 홈에서 그래도 화력이 조금 떨어질 여지가 있어서 최대 이변을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최대 무승부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2.5 언더 오버를 접근했을 땐 그래도 두 팀이 평균 2골에 육박하는 득점력을 보이는 팀이 아니죠. 사포로도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당 1.42골.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득점이 1.16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5 언더 오버를 접근했을 땐 그래도 2.5 언더가 유력해 보입니다. 더욱이 아라노 타쿠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사포로의 화력 약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5 언더 오버를 접근하실 경우에는 2.5 언더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시미즈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액면가로 봤을 땐 상당히 세레소 오사카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시미즈라는 팀이 상당히 재밌는 게 시미즈가 상당히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3승 1무 9패로 패배가 많지만 골을 주목해 보시면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경기당 1.84골로 상당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실점도 2.15골로 상당히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는 것이 시미즈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홈에서 홈 관중들 앞에서는 화끈한 경기력으로 빠꾸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게 시미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전 경기에서 득점을 했을 만큼 홈팬들 앞에서는 0패를 당하지 않는 게 바로 시미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찾은 데이터에 의하면 시미즈 역시 J리그 18개 팀들 중에서 나고야가 가장 홈발을 많이 받는 팀 1위인데 그 나고야 다음으로 홈발이 가장 많이 받는 팀이
시미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41% 득점 가능성이 41%나 상승하는 등 홈과 원정에서 득점력이 차이가 나는 것이 시미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1골도 넣지 못하는 팀이 홈만 오면 거의 평균 이 2골에 육박하는 득점력을 보이는 게 시미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미즈와의 역대 6경기 전적을 살펴봤을 때는 3승 3패로 백중세인데 무승부가 없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그래도 세레소 오사카가 한 골차, 두 골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세레소의 득점과 실점 패턴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세레소는 세트 플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13골이나 넣었고 크로스 상황,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 상황에서 7골을 넣었을 정도로 세트피스와 크로스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5골을 내줬고 크로스 상황에서 4골을 내주면서 그렇게까지 많은 골을 내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미즈가 다시 자신들의 장점인 세트플레이와 크로스의 장점을 그렇게까지 세레소를 상대로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세레소는 최근 J리그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난 간바 오사카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챙겼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비교적 균일한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세레소 오사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8승 1무 4패로 무승부가 단 한 차례밖에 없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올 시즌 원정에서 1.53골로 홈보다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실점이 홈보다 훨씬 많은 게 바로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자면 원정에서 골도 많이 넣지만 그만큼 실점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세레소의 득점 패턴을 살펴봤을 때 크로스 상황에서 9골을 넣고 있고 쇼패스 빌드업 상황에서 6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춰봤을 때 바로 시미즈가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이 12골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쇼패스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세레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 공격과 쇼패스 공격이 이 시미즈를 상대로 상당히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종합해보면 시미즈가 홈에서만큼은 홈 관중들 앞에서 화끈한 경기를 펼치고 그말인즉슨 공격 일변도로 나서기 때문에 그만큼 득점도 많지만 그만큼 실점도 많다는 점이고 득점과 실점 패턴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세레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 공격과 쇼패스 상황에서 지금 시미즈가 너무나도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패를 따져봤을 땐 그래도 체급에서 앞서는 세레소가 승리를 거둘 것 같고 2.5 언더 오버를 접근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시미즈가 경기당 1.84골 홈에서 상당히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세레소 또한 홈보다는 원정에서 지금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상성이 약간 갈리는 측면과 시미즈의 홈 경기 그리고 세레소의 원정 경기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3번 경기는 산푸이로 대 요코 FC의 경기입니다. 산푸이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나고야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프레체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홈경기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경기에서 7승 3무 4패로 최근에는 4경기에서 3승 1무를 달릴 정도로 홈팬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산프히로입니다. 홈경기에서는 지금 평균 경기당 1.8골을 넣고 있고 실점 또한 1.14골로 상당히 준수한 수비력, 공수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것이 산프히로입니다.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J리그 18개 팀 중에서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 5위로 뽑힐 정도로 홈팬들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득점 가능성이 22%나 증가하는 것이
바로 산프 히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팀인 요코 FC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두 경기 모두 원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2대0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요코 FC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산프 히로입니다. 올 시즌 리그 최다 연승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인데 현재 지금 1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연승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런 패턴을 상당히 유심히 보시는 그 승무패 혹은 프로토 구매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4번이나 있었는데 3연승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 2연승 뒤에 1패를 거두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연승 중에서 1승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코 FC를 상대로 충분히 2연승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프 1호의 어떤 득점과 실점 패턴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올 시즌 산프 1호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9골이나 넣고 있고 쇼패스 빌드업 상황에서 11골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요코 FC가 지금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에서 가장 많은 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쇼패스 빌드업 다음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실점이 9골이나 되고 쇼패스 빌드업에서는 무려 12골이나 실점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산프 1호의 득점 주 루트가 세트피스 그리고 쇼패스 빌드업인데 지금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루트가 요코FC가 세트피스가 9골, 쇼패스가 12골이라는 점은 상당히 산프 1호가 요코FC의 약점인 세트피스와 쇼패스 빌드업 상황에서의 어떤 수비력을 충분히 공략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베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2승 3패의 성적을 거뒀고 요코 FC가 상당히 올 시즌 무승부가 적고 어떻게 보면 시미즈 홈에서의 시미즈만큼 요코 FC는 홈과 원정에서도 빠꾸가 없는 경기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3승 2무 9패로 홈에서도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고 원정에서도 무승부가 두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상당히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것이 요코 FC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홈에서는 그래도 경기당 1.3골로 화력이 살아나는 모양새이지만 원정에서는 상당히 화력 약화가 보이는 것이 요코 FC이고 실점 같은 경우에도 평균 2골 가까이 실점을 할 정도로 홈과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상당히 둘 다 안 좋은 것이 요코 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최다 연승 패턴을 봤을 때는 3연승인데 현재 1승 중이라는 점은 충분히 2연승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코 FC가 세트피스 상황과 쇼패스 빌드업에서 상당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산포이로의 장점인 세트피스와 쇼패스 빌드업 장점이 살아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요코 FC의 강점은 바로 세트피스 상황과 쇼패스 빌드업 똑같죠. 산포이로 역시 세트피스와 쇼패스가 강점인데 요코 또한 세트피스 상황과 쇼패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산프이로의 수비 상황을 보시면 그래도 요코 FC보다는 크로스 상황과 쇼패스 빌드업 상황에서 6실점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요코 FC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7골,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산프이로가 세트피스 수비가 괜찮은 편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단 4골밖에 내주지 않았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요코 FC의 어떤 장점 중 하나인 세트피스 득점력이 산프이로를 상대로는 발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요코 FC가 홈에서는 그래도 평균 1.23 승점을 따내고 있는 반면 원정에서는 평균 승점을 단 1점도 안 되는 평균 승점을 따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산프이로의 어떤 승리가 유력해 보이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2.5 언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요코FC가 원정에서 평균 한 골에 가까운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산프이로가 1.85골이나 넣고 있지만 두 팀을 모두 합해서 역대 전적
이죠. 역대 전적 두 차례 역대 전적에서 모두 두 골차 승리가 나온 만큼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2.5 오버까지는 뜨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산프 1호의 어떤 승리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이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언더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4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 대 센다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액면가로 봤을 때는 간바 오사카의 어떤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최근 간바 오사카의 기세가 너무나도 좋죠. 최근 5경기 4승 1무, 직전 고베와의 홈경기에서도 한 골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12경기로 따졌을 때는 무려 10승 2무, 12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 간바가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최근 홈에서도 승리를 챙겨가면서 8승 1무 5패까지 스탯을 끌어올렸습니다. 원정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지만 홈에서도 지금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간바 오사카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경기당 1.28골, 실점이 1.14골로 상당히 홈에서 수비력이 준수한 편입니다. 간바가. 간바 오사카의 득점 패턴과 실점 패턴을 살펴보면 간바가 페널티킥으로 상당히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5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상대팀 박스 안에서 파울을 유도하는 것이 좋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8골, 쇼패스 빌드업 상황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반면에 센다이 지금 18개 팀들 중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점 상황을 보시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6골, 크로스 상황에서 12골, 드리블 상황에서 10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간바 오사카가 세트피스가 8골이나 있는데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6실점을 했다는 점은 간바 오사카의 어떤 세트피스 강점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패스 빌드업 상황에서 10골을 넣는 반면 크로스 상황에서는 4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센다이의 약점은 수비 상황에서의 약점은 센다이가 지금 크로스 상황에서 12골이나 내줬을 정도로 크로스 공격이 약한데 간바는 상대적으로 크로스 상황에서 득점이 4골밖에 없기 때문에 센다이의 어떤 수비 약점, 최대 약점이라고 뽑힐 수 있는 크로스 상황은 상당히 센다이가 그래도 약점이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J리그 1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5무 12패로 상당히 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리그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올 시즌 홈에서는 단 1승도 없지만 원정에서 그래도 2승 3무를 거두면서 승점을 꽤 챙겼습니다. 원정에서 오히려 득점력이 근소하게 증가하지만 실점 역시 근소하게 증가하는 게 바로 센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다이의 득점 패턴을 보시면 크로스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8골을 넣고 있고 그나마 세트피스에서도 4골을 넣고 있어서 센다이의 강점은 좌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간바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크로스 상황인데 크로스 상황에서 무려 9실점이나 하고 있는 것이 간바 오사카입니다. 이 말인즉슨 센다이가 지금 그래도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크로스 상황에서 간바 오사카가 골이 별로 없다는 점은 크로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이고 반대로 자신들의 득점 상황에서 크로스 상황의 패턴이 상당히 많은데 간바 오사카가 자신들의 수비 상황에서 크로스로 상당히 구실점이라는 많은 골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센다이가 원정에서 상당히 그래도 승점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 상황에서의 어떤 장점이 발휘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대 간바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까지는 어렵지만 최대 무승부까지 센다이가 이변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간바가 최근 리그 12경기 무패 5경기 4승 1무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도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살아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간바 사이드가 유력하다고 보이지만 이변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무승부까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간바 오사카가 크로스 상황에서 9골이나 내주고 있는데 센다이의 최대 장점이 크로스 상황에서의 공격입니다. 8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강점을 센다이가 조금 살릴 수 있다면 아무래도 17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2등을 달리고 있는 간바를 상대로 원정 승리를 따내기까지는 힘들다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강점이 발휘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펼친다면 최대 무승부까지는 이변으로 노리실 수 있다고 봅니다.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두 팀 모두 득점력이 간바도 홈에서 득점력이 그렇게 원정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홈에서 득점력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고 더욱이 센다이 또한 원정에서 평균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언더가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네, 5번 경기는 요코마리 대 우라와의 경기입니다. 최근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쇼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은 것이 요코마리입니다. 제가 78회차에서 쇼난 사이드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3.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언더가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패배까지 하면서 많은 분들을 요코마리 사이드를 보신 많은 분들을 올렸던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코마리는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승 2무 6패로 원정보다 3승을 더 거뒀고 골도 무려 11골이나 더 많이 넣습니다. 원정보다. 따라서 평균을 내보자면 요코마리가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경기당 2.25골로 원정 1.66골보다 상당히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맞붙는 우라와 레즈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4승 1무 1패로 최근 2연전에서는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홈에서는 3대1 완승을 거뒀던 게 요코마리입니다. 요코마리의 득점 패턴을 보시면 세트피스에서 9골, 쇼패스 빌드업과 크로스에서 무려 14골과 17골을 넣었을 정도로 크로스 상황과 쇼패스 빌드업이 강점인 게 요코마리입니다. 반대로 우라와의 실점 패턴을 보시면 크로스 상황에서 무려 13골이나 실점을 했고 쇼패스 상황에서도 8골이나 실점했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크로스 공격과 쇼패스 공격이 우라와를 상대로 상당히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J리그 2승 3무로 5경기째 지금 패배가 없지만 최근에는 2연속 무승부로 약간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 경기력을 따져봤을 때 특이하게 우라와는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7승 3무 3패로 평균을 내봤을 때 홈에서 1.21골밖에 넣지 못하는 우라와가 원정만 가면 1.61골로 화력이 살아납니다. 대신 화력이 살아나는 만큼 홈에서 1.28골밖에 실점하지 않던 것이 1.61골로 실점 비율도 늘어나지만 원정에서 오히려 화끈한 경기력을 펼치는 게 우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의 득점 패턴을 보시면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많은 8골이나 넣고 있고 크로스와 쇼패스 공격이 강점인 게 우라와의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요코마리가 지금 실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골을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강점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크로스와 쇼패스 공격이 강점인 우라와를 상대로 지금 크로스 상황에서 13골, 쇼패스 빌드업 상황에서 8골이나 실점하고 있는 요코마리라는 점에서 우라와도 충분히 자신들의 강점, 특히 원정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라와가 자신들의 강점, 공격 강점을 충분히 요코마리를 상대로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아무리 기준이 3.5라고 해도 두 팀이 상당히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요코마리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홈에서 어떻게든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 같고 제가 앞서
가끔 말씀드렸던 이 연승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 시즌 리그 최다 연패가 요코바리가 3연패였습니다. 현재 3연패 중인데 3연패를 거뒀을 때 승리로 반전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코마리가 홈에서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홈에서 4연패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따라서 요코마리가 홈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우라와를 상대로 한 골차 신승, 득점을 많이 하면서 실점도 많이 하는 패턴을 보여주면서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그 말인즉슨 지금 우라와 역시 자신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세트피스, 크로스, 쇼패스 강점을 충분히 지금 요코마리의 수비진이 세트피스 실점이 많고 크로스와 쇼패스 상황에서도 무려 21골이나 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점을 충분히 원정 강팀인 우라와가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3.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 이 경기는 과감하게 3.5 오버를 베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잠깐 텀을 갖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많은 경기를 한 번에 속사포로 설명을 해 드리다 보니까 목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따라서 제가 잠깐 텀을 갖는 시간은 옆에 제가 물을 떠다 놨는데 물을 한 잔 마시고 진행을 하는 부분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로 가시마 대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가시마는 6위, 가와사키는 1위를 달리고 있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J리그 절대 1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로 따지면 바이에른 뮌헨급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와사키, 올 시즌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2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직전 요코마리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이 가시마입니다. 올 시즌 특징적인 것은 홈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를 펼친다는 점입니다. 홈 경기에서 6승 3무 3패로 패가 3패밖에 없지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원정만 가면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게 가시마인데,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무실점 경기도 3번이나 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것이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는 홈 경기에서 경기당 1.5골, 실점은 1.33골로 원정에 비했을 때 근소하게 화력 면에서는 약화가 되지만 그래도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원정 못지 않다.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승리도 많지만 패배도 7패로 많은 것이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발을 받는 게 13위, 그러니까 오히려 원정에서 승리가 많은 것처럼 가시마가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쉽게 지지 않는 것이 가시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시마의 공격 패턴을 봤을 때에는 올 시즌 크로스 좌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패턴으로 11골, 세트피스에서 7골, 쇼패스 빌드업에서 8골을 넣었습니다. 반면에 가와사키의 수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트피스에서 3골밖에 실점을 안 했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6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실점 자체를 가와사키가 하지 않아서 실점이 상당히 적은 팀인데, 그래도 지금 크로스와 쇼패스 실점 비율을 따져보면은 그래도 실점을 내준 것 중에서 크로스 패턴과 쇼패스 패턴에서 약점을 보이는 것이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시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크로스 패턴, 좌우 측면에서 뿌리는 이 크로스에서 11골이나 넣었는데 그나마 가와사키가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래도 가시마가 홈에서 자신들의 강점인 크로스 패턴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가시마의 공격 패턴입니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4승 1패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직전 삿포로와의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올 시즌 홈이나 원정에서 균일하게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12승 1패, 원정에서 10승 1패로 패배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무려 평균 2.7골, 실점은 오히려 홈보다도 더 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와사키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 가서는 평균 한 골도 내주지 않은 0.75골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와사키입니다. 가와사키의 공격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온몸이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K도 올 시즌 7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아무래도 박스 근처에서 짧은 원투 패스 그리고 부분 전술로 박스를 날카롭게 침투를 하기 때문에 상대팀이 페널티킥을 많이 내주고 있고 가와사키가 페널티킥으로도 7골을 넣고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14골, 크로스에서도 12골, 쇼패스 빌드업 상황에서는 무려 16골을 넣었을 정도로 상당히 온몸이 무기인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시마의 수비 상황을 보시면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13골이나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8골을 내줬을 정도로 상당히 세트피스와 크로스 수비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가와사키가 지금 세트피스에서 14골을 넣고 있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12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가와사키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지금 13골, 8골이나 내주고 있는 가시마의 수비가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가와사키가 올 시즌 2연패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1패 뒤에서 1 무승부를 거뒀던 패턴이 있는 만큼 가와사키의 패배는 보이지가 않고 더욱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마가 세트피스 상황과 크로스 상황에서 무려 21골이나 내주고 있고 반대로 가와사키는 세트피스 상황과 크로스 상황에서 26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의 막강 화력이 가시마 원정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가시마가 홈에서 충분히 골을 넣을 능력이 있고 올 시즌 6승 3무 3패로 홈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쉽사리 패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가와사키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지만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가시마가 자신들의 강점인 크로스 패턴이죠. 크로스 패턴이 11골인데 그래도 올 시즌 가와사키가 수비 상황에서 크로스 실점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가시마가 충분히 가와사키를 상대로 홈에서 한 골 이상 넣을 것 같고 가와사키의 화력이 워낙 강하다는 측면에서 가시마를 상대로 충분히 2골 이상을 넣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 언더 오버를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79회차 J리그 토요일 6경기를 모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리고 78회차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종잡을 수 없는 경기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승무패 그리고 언더 오버 혹은 핸디캡 이렇게 투트랙 접근을 추천을 드리고 풋볼살롱이 제시드린 이러한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지 마시고 자신의 픽에 나만의 픽에 풋볼살롱이 제시한 여러 자료와 여러 가지 인사이트 스토리들을 결합을 해서 언더 오버를 적절하게 섞으실 때 충분히 적중픽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나만의 픽에다가 적절하게 마음에 드시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결합했을 경우에 상당히 적중률이 올라가는 것을 지난 78회차 J리그 경기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이 자료와 데이터만 활용을 하시고 픽은 어디까지나 나만의 픽을 구성하시는데 참고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주말에 있는 유럽 축구 A매치나 네이션스 리그 경기 분석을 요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있을 그런 유럽 축구 쪽 A매치 분석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중에 펼쳐지는 A매치 네이션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난 회차가 2월된 승무패 48회차 경기가 리스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승무패 47회차 금액이 2월된 만큼 승무패 48회차 분석에 조금 더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점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이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하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